좋아. 고립된 생존섬에서 100일을 살아남았어.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하는 몇 가지 건축이 꽤 미친 수준이야. 그러니 끝까지 봐. 어떻게 이 외로운 작은 섬을 활기찬 걸작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들면 친절하게 해준다면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고려해줘. 이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 첫째 날, 이 외로운 작은 섬에서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에 갇혀 섬에 있는 유일한 나무를 베면서 여정을 시작했어. 나무를 자르는 동안 바로 옆에 동굴이 있는 걸 봤어. 하지만 거기서 돌을 얻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 죽음을 무릅쓰는 건 너무 이른 시점. 큰 조각난 바위 같은 걸로 돌을 얻기로 결정. 섬에 있는 바위 덩어리에서 대신 얻기로 함. 그 동굴이 너무 불길해 보였으니까. 기본적인 도구를 챙긴 후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 100일이 얼마나 잘 풀릴지에 대한 징조 같은 느낌. 그리 좋진 않지만 비가 조금 와도 섬을 돌아다니며 풀을 다 부수는 걸 막을 수 없어. 풀 하나하나를 부수면서 농장을 시작할 씨앗을 찾으려는 거야. 풀 부수기 대작전 끝에 총 20개의 씨앗을 얻었어. 물을 따라 씨앗을 다 심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이 섬에서 하는 모든 일이 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모두 심은 후 섬을 조금 평평하게 해서 공간을 열었어. 나중에 확장할 자원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용광로를 만들었어. 나무 한 조각을 수추로 녹였어. 그리고 나서 횃불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밤이 그렇게 어둡지 않게 했어. 그리고 나서 묘목을 심고 다녔어. 그리고 나무를 다 베었어. 그리고 이 천둥번개가 멈추지 않았어. 그래서 내 물건을 챙기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가 전에 봤던 음산한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주로 비를 피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금이 그냥 거기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금을 챙기고 횃불을 몇 개 더 만들었어. 그리고 동굴 깊숙이 더 내려갔어. 그러다가 첫 번째 몹을 만났어. 엄청난 공격성을 가진 크리퍼였어. 갑자기 폭발해버린. 그리고 좀비 친구를 바로 처치하고 동굴 깊숙이 들어갔어. 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철을 좀 챙겼어. 그리고 동굴 위로 다시 올라갔어. 욕심 부렸다가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작업 기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철을 녹이기 시작했어. 모두 재련한 후 곡괭이, 검, 방패를 만들었어. 이제 우리가 이긴다. 방패가 이 게임에서 모든 걸 이기니까. 어쨌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갔어. 비가 그쳤어. 그리고 내 섬에 자란 나무 2그루도 있었어. 그래서 빨리 나무를 베었어. 그리고 더 큰 동굴로 다시 내려갔어. 철을 더 가져오기 위해. 석탄과 호박. 여기 아래에 호박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밤새 동굴에 머물렀어. 조심하는 게 중요했어. 무기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일째 아침에 꽤 많은 석탄과 철을 모았어.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재련을 시작했어. 그걸 다 내려놓고 그게 진행되는 동안 나는 다시 지표면으로 올라갔어. 섬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전에 모아둔 흙을 사용해서. 그리고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진전은 진전이니까. 섬 주변에 있는 여러 난파선 중 하나로 갔어. 좋은 전리품이 있는지 보려고. 섬 주변을 둘러봤어. 와, 정말 이건 좋은 생각이었어. 이 난파선의 전리품은 꽤 괜찮았어. 철도 얻고 청금석도 얻었어. 종이랑 당근도 좀 얻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반에 얻기 좋은 발견이었어. 어쨌든 하루에 많은 부분을 보냈어. 배에서 나무를 가져오면서. 왜냐하면 그냥 여기에 앉아 있었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작은 섬에 큰 계획이 있어. 많은 나무가 필요했어. 그래서 많을수록 좋았어. 확실히 한 후에 그 배가 다시는 항해하지 않도록 섬으로 돌아갔어. 용광로에서 철을 꺼냈어. 그리고 가슴판을 만들었어. 두 번째 곡괭이, 삽, 도끼를 만들었어. 그리고 당근을 심었어. 그리고 냄새나는 고기를 맛있게 먹었어. 배고픔을 다시 느끼려고. 냄새나는 고기를 좋아해야 해. 그리고 나머지 밤을 보내기로 했어. 섬을 정리하면서 3일째 아침에
섬이 꽤 평평해 보였고,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여.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까 말했듯이 이곳에 큰 계획이 있어.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어쨌든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어. 섬 아래 동굴을 계속 탐험한다. 철을 얻어서 나를 무장시키길 바라며 운이 좋으면 다이아몬드도 한두 개 얻을 수 있기를. 어쨌든 네피스를 더 발견했다. 그리고 거미를 마주쳤다. 그때 깨달았다. 이 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미에게서 실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양털로 만드는 것. 그러니 더 많은 거미를 찾기를 바라자. 잠시 동안 사건을 조사한 후 나는 더 고약한 고기를 먹어야 했어. 배가 고파졌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그리고 바로 다시 채굴을 시작했어. 그리고 잠시 후 멋진 옷을 입은 좀비 마을 주민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의 친구를 죽였어. 그리고 그를 돌상자에 가두었어. 나중에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러다 갑자기 다이아몬드를 발견함. 1.18 버전치고는 꽤 높은 위치에 있었음. 근데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직후 거북이 알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함.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이 맵이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걸 기억해냄. 그래서 광물이나 상자 같은 것들이 여기에 배치된 거였음. 그래서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였음. 표면으로 돌아가서 반짝이는 걸 만들려고 함. 새 갑옷과 다이아몬드 곡괭이, 그리고 침대용 양털 첫 조각. 그걸 다 만들고 나서 지상으로 돌아갔어. 여기 나무가 많이 자랐어. 여기는 말 그대로 숲이었어. 그리고 이제 벌집도 생겼어. 나중에 멋진 벌 농장을 만들 수 있어. 야호. 어쨌든 밤새 나무를 베고 다시 심었어. 내일을 위해 섬을 제대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확장하기 전에 생각이 들었다. 황량한 섬에 갇혀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 한가운데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문명을 재건할 에너지를 주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지퓨를 선택할 것이다. 지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설명해 주겠다. 연료는 놀랍고 맛있어. 설탕 없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야. 더 건강한 방법으로 다른 매우 단 음료와 비교해서. 그리고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카페인은 나한테 맞지 않아. 걱정하지 마. 완전한 카페인과 설탕 없는 제품이 있어. 너를 위해서 있으니까 꼭 확인해. 화면 오른쪽 위 링크 확인. 지금 바로 또는 아래 설명에서 확인. 결제 시 코드 팝 사용하면 이번 주에 30% 할인. 이번 주만 해당.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제 시 코드 팝 사용. 25일까지 30% 할인. 이봐. 문명을 재건하는 데 30% 할인이라니. 받아들일게. 가서 에너지 좀 챙겨. 어쨌든 5일과 6일이 밝아오면서 메인 섬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함. 이제 모든 것의 실제 배치에 대한 계획을 말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인 듯. 그래서 메인 중심 섬 하나를 만들고 싶음. 그곳에 집과 기타 물건을 두려고. 그 다음에는 외곽 섬 하나를 추가하거나 둥근 꼬리 같은 걸 둘러싸게 만들고 거기에 나무 농장을 두거나 뭐 그런 거. 그리고 아마 몇 개 더 추가할지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에 따라. 하지만 대체적인 요점은 그게 다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 밤새고 다음 날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 흙을 놓는 작업만 했어. 결국 섬이 완성됐어. 꽤 괜찮아 보였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섬 아래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 그래도 볼 수 없으니 괜찮아.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흙 작업 끝낸 후에 주변을 돌아다니며 작물 수확했어. 그때 벌집이 2개 생긴 걸 봤어. 좋네. 알지. 윙윙거리는 녀석들 많을수록 더 좋고 그리고 섬 레이아웃 정리하는 작업했어. 하루 종일. 밤에는 팬텀들이 나를 쫓아왔어. 그리고 나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막을 몇 개 얻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7일째 섬의 조경 작업을 열심히 한 후 지난 며칠 동안 동굴로 다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 거미를 찾기 위해. 그리고 몇 마리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총 3개의 실만 떨어뜨렸어. 하지만 곧 좀비를 처치했고 감자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안녕. 내 기준에서는 이겼어. 알지? 다른 음식원도 받을게. 불평하지 않아. 나중에 동굴 탐험 더 할 거야. 동굴 탐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동굴 탐험 더 할 거야.
용암 웅덩이를 찾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지금은 놔둘게. 나중에 흑요석을 원할 때 다시 여기로 올게. 거기서 가져올 거야. 여기 아래에서 몹 스포너도 찾았어. 좀비 스포너라서 아쉬웠지만 상자에서 실을 많이 얻었어. 이제 침대를 만들 수 있어 실을 얻은 후 지표면으로 올라갔어. 철을 녹이기 시작하려고. 그리고 침대를 만들었어. 감자를 재배하기도 했고 감자를 요리하려고 스모커도 만들었어. 그리고 밤새도록 정신을 가다듬는 작업을 했다. 거의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다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8일째 아침에 모든 것이 정말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건설할 땅이 더 많아졌다. 우리 손에 나무숲이 있다. 당분간 충분한 철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집을 짓기 위한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내 집을 위해 어디에 둘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원형 디자인을 원했어. 중앙에 모든 것의 중심 허브처럼 각 측면이 길로 이어지게. 지어지면 아이디어를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결국 3일 정도 작업한 후 12일 아침에 집이 드디어 완성됐어.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집을 짓고 나서 아마도 이제 갈 시간이라고 결심했어. 흑요석을 좀 가져오고 마법 부여 준비를 시작하고 네더를 준비해야겠어. 그래서 아까 봤던 용암 웅덩이로 다시 내려갔어. 포탈을 만들 만큼 충분한 흑요석을 가져왔어. 그리고 마법 부여 테이블도 만들고.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법 부여되지 않은 곡괭이로 흑요석을 캐는 건 정말 화가 나. 광산 채굴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어. 진짜 너무 싫어. 아 진짜. 어쨌든 흑요석에 대한 분노는 접어두고 지상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네더 포탈을 만들었어. 솔직히 멋지진 않다는 거 알아. 나중에 개선할 거야. 그 다음엔 창고를 정리했어. 그리고 밤새 농장을 돌봤어. 13일째가 되었어. 우리가 네더로 들어갈 시간이었어. 와, 진짜 빨랐어. 네더에서 13일째. 어쨌든 주로 금을 얻으려고 들어가고 싶었어. 피글린들과 거래해서 가죽을 얻으려고. 그러면 마법 부여 테이블을 만들 수 있잖아. 알다시피 우리에겐 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더에 도착하자마자 금을 찾으러 나섰어. 하지만 한참을 찾고 나서 금광석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 사실 그 지역이 1.26 네더처럼 보였어. 나는 1.18에 있는데 뭔가 확실히 이상했어. 하지만 금을 찾는 동안 요새를 발견했어. 나중에 그걸 사용할 거야. 잘 모르겠지만 포탈로 돌아가서 스트림 마인을 시작했어. 새로운 네더 청크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이곳이 사람이 만든 지역이라고 생각했어. 아마도 1.26 이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파고 또 팠어. 결국에는 네더 요새 바로 앞에 나오게 됐어. 그리고 같은 요새인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 그냥 다리 놓았어. 그리고 요새 지역에 도착하자 네더 금 광석을 봤어. EJ1 16버전의 청크에 있어. 그래서 이게 나한테 유용해. 그래서 금을 채굴했어. 그리고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 이 네더 요새가 얼마나 큰지. 이곳은 꽤 커. 모두 잘려나가고 부패한 것 같아. 이런 모습은 본 적 없어. 이상했어. 어쨌든 요새를 보고 감탄한 후 금 갑옷을 만들었어. 돼지 녀석들이 바로 화내지 않게. 그리고 가스트를 완전히 박살냈어. 그래. 이게 내가 얻은 거야. 커다란 비명 지르는 베개 커버. 베개 커버라고. 정말로 상관없어. 어쨌든 계속 금을 채굴했어. 주변의 돼지들을 각도 조절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뼈 블록을 좀 가져왔다. 영원 모래 생물 궁계에서 뼈 블록을 가져왔다. 나중에 농장에서 사용하려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온 후 요새로 들어가서 네더 와트를 좀 가져왔다. 그리고 주변 상자를 약탈했다. 요새 주변의 상자들을. 그리고 말 갑옷을 얻었다. 금과 다이아몬드 2개. 그래서 이건 아주 좋고 가져가겠어. 그리고 블레이즈 하나를 죽였어. 하지만 불행히도 막대기는 못 얻었어. 금 채굴과 피글린 공격 후에 드디어 거래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어. 이 시점에서
그들이 거래하는 대부분의 물건을 받을 것 같아. 가죽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엔더 진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와 거래한 후 금 30개인가 뭐 그런 거. 결국 진주 7개 얻었어. 화염 저항 무략 하나랑 가죽 10개.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 내더보는 것도 지겨웠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어. 내 물건 다 정리하고 마법 부여 테이블 만들었어. 근데 레벨 30 마법 부여까지는 아직 멀었어. 그리고 배가 엄청 고팠어. 그래서 뼈 블록을 뼈가루로 부쉈어. 그리고 감자를 좀 더 얻었어. 16일째 되는 날 시작했어. 섬의 각 측면에 길을 추가하는 작업을 했어. 집에서 그 길들을 연결했어. 이곳을 정말 멋지게 만들기 시작할 수 있게. 곧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자갈이 금방 떨어졌어. 그래서 광산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가져왔어. 그리고 길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했어. 근데 그걸 만드는 동안 벌집이 길을 막고 있어서 좀 치워야 했어. 벌들이 공격을 멈추길 기다린 다음 마지막 길을 완성했어. 그리고 벌들에게 새 집을 만들어줬어. 예쁜 꽃들과 나무도 함께 이유는 뭐? 지금 보기엔 꽤 괜찮아 보여. 좋아. 17일째 되는 날.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어.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 그래서 시작하기로 했어. 다음 큰 확장을 위해 나무를 보충하는 작업을. 그래서 하루 종일 보냈어. 나무를 키우고 베는 일만 하면서.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쯤 꽤 많은 나무를 얻었어. 다음 며칠 동안 광산 작업을 조금 하기로 했어. 돌로 덮인 동굴만 봤기 때문에 꽤 높은 곳에 있고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정말 보고 싶었어. 숨겨진 것이 있는지 위층을 통해 계속 내려갔어. 좋은 전리품을 찾기 위해 심연으로 내려갔어. 그리고 결국 내가 진짜 동굴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았어.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몹들이 있었어.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갔어. 그리고 스켈리한테 거의 당할 뻔했어. 페이지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한 발도 빗나가지 않는 녀석이었어. 근데 괜찮아. 체력을 회복하고 나서 그 녀석을 처리했거든. 그러고 나서 봤는데 진짜 크리퍼 군대가 내 앞에 서 있었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여기 있는 거야? 진짜 미쳤어. 어쨌든 여기 아래에서 안전한 구역을 확보하려고 했어. 그래야 최소한 살아남을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이 모험 동안, 내 작은 안전지대를 만드는 동안 여기서 농부가 찾아왔어. 내가 바로 처리해야 했던 농부였어. 왜냐하면 그를 치료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전에 있던 농부도 사라졌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갔어. 그리고 바로 다이아몬드 한 줄기를 발견했어. 혼자서 여기 아래에 있었어. 그래서 그걸 잡고 탐험을 계속했어. 그리고 크리퍼 군대는 알아서 처리됐지. 멍청이들. 진짜 멍청이들. 조금 더 탐험한 후에 또 다른 걸 발견했어. 다이아몬드 한 줄기.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한 줄기로 자주 나오는 게 싫어. 엄청 기대하고 캐는데 결국 실망뿐이야. 좀비 군대 하나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다이아몬드 광맥 2개를 찾았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광맥 2개라니.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광맥 2개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켈리 스포너를 발견했어. 그래서 모든 게 점점 잘 풀리고 있어. 그리고 멜론 씨앗이 들어있는 상자도 있었어. 멜론을 좋아하니까 정말 좋았어. 왜 안 돼? 내가 가져올게. 그리고 또 다른 2개의 다이아몬드를 찾았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계속 공격당하는 게 지겨워서. 그리고 1시간 동안 햇빛을 못 봤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표면으로 돌아가서 내 물건을 저장했어. 금과 철을 녹였어. 그리고 나서 밤새 그냥 쉬었어. 알겠지? 광산에서 며칠을 보낸 후 다시 확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 이번엔 꽤 큰 작업이야. 첫 번째 원은 50x50 크기였는데 이번 세원은 100x100 크기야. 그래서 이번엔 할 일이 많아. 어쨌든 며칠 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바깥 원의 첫 번째 층을 만들었어. 그리고 정말 이게 벌써 꽤 멋져 보여. 채우기 시작하려고 했고 그래. 이걸 하려면 많은 흙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걸 사용할 거야. 바깥층을 나무 농장으로 사용할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어.
많은 나무를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마침내 24일째에 고리가 완성되었어.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어가고 있어.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흙으로 채우고 있었어. 저쪽에 풀도 좀 가져오고 바깥쪽에 울타리도 좀 설치하고 그리고 좀 더 괜찮은 다리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남은 하루를 농장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는 데 쓰기로 했어.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 내 생각엔 말이야. 그리고 25일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 가죽을 더 얻기 위해 다시 시도하려고 했어. 정말 마법을 부리고 싶었거든. 그리고 동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남은 금이 좀 있었어.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 그리고 요새로 가는 길을 따라갔어. 그리고 다시 거래를 시작했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스트에게 공격당했어. 그리고 이 위더 스켈리한테 뛰어들었어. 그냥 한번 봐. 정말 무서운 시간이었어. 그 남자가 나를 두 칸으로 몰아넣고 거의 죽일 뻔했어. 근데 다행히 내가 재생해서 살아남았고 그를 죽였어. 그리고 다시 돼지 친구랑 거래하려고 했는데 그가 사라졌어. 그래서 다른 돼지랑 안전한 장소를 찾았어. 그리고 거래를 계속했어. 결국 세션 끝날 때까지 가죽 13개를 더 얻었어. 진주 5개 더 얻었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리고 뼈블록 좀 더 가져왔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쓰이지 않고 있길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물건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 그리고 26일 내내 흙을 파서 링을 완성했어. 그리고 곧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준비했어. 이곳이 정말로 시작될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흙을 파냈어. 자갈을 흙으로 바꾸는 작은 트릭을 사용했어. 정말 유용했어. 그리고 다음날 흙을 다 깔았어. 그리고 원을 다 채웠어. 그리고 몇 개의 울타리를 추가했어. 하지만 다 끝내지 못했어. 왜냐하면 나무가 충분하지 않았거든. 어쨌든 나무가 부족한 거돼. 그 후에 100그루 정도의 묘목을 심었어. 원형 주위에. 그리고 이제 나무 농장이 생겼어. 그래서 28일째에 모래를 많이 모았어. 바다 바닥에서 모래를 가져와서 주요 섬 주위에 한 층씩 깔기 시작했어. 사탕수수 농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모래가 들지 않았어.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쯤 섬 주변에 모래톱이 생겼고 곧 꽤 큰 규모로 자랄 사탕수수 농장이 시작됐어. 꽤 괜찮은 진전이지. 어쨌든 밤에 농장에 작물을 더 심었고 29일 아침에 난 다시 난파선으로 갔어. 거기서 자작나무를 더 가져오려고. 울타리를 추가하고 싶었거든. 내 농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용할 나무의 다양성을 정말 원했어. 그리고 자작나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묘목이 없다는 걸 고려하면. 그래서 그래. 자작나무를 배에서 다 치운 후 다른 배로 가서 전리품이나 자작나무가 있는지 확인했어. 그리고 이 배에는 꽤 괜찮은 전리품이 있었어. 다이아몬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생각했어. 아마도 더 일찍 여기 왔어야 했을 거야. 배의 나머지 부분을 약탈했어. 근데 별로 대단한 건 없었어. 여기 아래의 좀비 함정 말고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팔아버렸어. 그리고 농장 주변에 놓을 울타리를 만들었어. 그 위에 몇 개의 랜턴을 올려놨고 짠! 봐. 정말 멋지게 보이지? 조금 독특해 보이긴 하지만 난 마음에 들어. 대칭적으로 보여. 그냥 좋아 보여. 알겠지? 어쨌든 30일째 되는 날, 석탄이 완전히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동굴로 내려갔어. 찾을 수 있는 석탄을 찾으려고. 근데 결국 딴 길로 새버렸어. 그리고 엄청난 광산 탐험을 했어. 보이는 건 다 주워 담았어. 결국 이걸 발견하게 됐어. 다이아몬드 9개짜리 엄청난 광맥. 이건 진짜 놀라웠어. 알겠지? 너만큼 나도 놀랐어. 최대가 8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도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나 자신과 게임을 생각하면 너무 쉬워지지 않게 3개를 버렸어. 알다시피 A9 광맥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래서 추가 다이아몬드는 안녕. 아쉬울 거야. 어쨌든 가져가는 게 옳지 않다고 느껴져. 그 사건 이후에 지상으로 돌아갔어. 가져온 전리품을 다 녹였어.
그리고 돌 절단기를 만들었어. 이쯤 되니까 해가 이미 뜨고 있었어. 그래서 남은 하루는 광산 입구를 정리하는 데 보냈어. 왜냐하면 그냥 땅에 구멍 뚫린 것 같았거든. 주변은 다 괜찮아 보였는데 이것만 아직 변화를 못 준 상태였어. 그러니까 하루가 끝날 때쯤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자, 이제 32일째야. 우리는 이미 꽤 멀리 왔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야. 일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검과 다이아몬드 갑옷을 만들었어. 그리고 몇 개의 개풀을 만들었어. 혹시 모르니까 그냥 만든 후에 밖으로 나가서 시작했어. 집 바로 밖에 있는 작은 연못구역에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 궁금할 수도 있어. 이봐 파퍼스. 왜 연못이 정말 필요한 거야? 내 말은 넌 엄청난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연못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실 연못이 필요하지는 않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보기 좋아. 미관이 좋아. 그래서 만들고 있어. 이 구역을 아늑하고 멋지게 만들려는 내 아이디어야. 중간에 연못을 만들고 싶었어.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작은 길이 이어지는. 그래서 연못부터 시작했어. 결과는 꽤 괜찮았어. 그리고 내 땅에서 떠돌이 상인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러 갔는데 연못에 좋은 물건들이 있었어. 하지만 나는 가난한 소년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살 에메랄드가 없었어. 그래서 대신 이끼를 샀어. 왜냐하면 이끼를 키울 수 있고 어쨌든 정말 멋져 보일 거야. 길 작업을 시작했고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어. 연못의 중간과 양쪽을 연결했어. 그런 다음 나무와 꽃을 몇 개 심었어. 이끼와 진달래 나무도 몇 그루 심었어. 그리고 여기 있어. 이 추가된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 좋아. 정말 멋져 보여. 아주 고요한 공간이야. 오케이. 아주 좋아. 자, 이제 큰 작업을 할 시간이야. 이곳을 좀 밝게 만들고 싶었어. 그리고 미뤄왔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었어. 예를 들어 모든 다리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그냥 울타리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작은 디테일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모든 작업을 했어. 그동안 내 사탕수수도 농사 지었어. 그리고 랜턴을 위해 철을 더 가져오고 모든 것과 함께 36일째에 모든 것이 훨씬 좋아 보였어. 하지만 철이 다 떨어졌어. 랜턴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래도 괜찮아 보여. 랜턴이 고문보다 나아 보이니까 가치가 있었어. 어쨌든 광산으로 내려가서 재고를 채웠는데 여기서 물동굴을 발견했어. 그리고 요새에 대해 뭔가를 기억했어. 이 지도가 물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만든 지도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봤어. 하지만 요새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며칠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어. 철을 녹이고 잠자리에 들었어. 몇 날 며칠 동안 건축한 후 이제 다시 내도로 돌아갈 시간이야. 불꽃을 없애기 위해 포션을 만들고 싶어서 요새에 도착한 후 고글을 꽉 잡고 블레이즈 스포너를 찾으러 갔어. 스켈리들과 싸우면서 몇 마리 죽이고 결국 스포너를 발견했어. 그리고 작업 시작. 불타는 녀석들을 없애며 귀한 막대기를 얻었어. 그리고 충분히 많이 챙긴 후 집으로 돌아가서 양조대를 만들었어. 그리고 유리병도 만들었어. 포션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도 준비했어. 그리고 그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어. 이 통 안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작은 허접한 네더 사마귀 농장을 집 아래에 만들었어. 이번에는 작게 하기로 했거든. 보통은 너무 크게 하니까. 그리고 나는 네더와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다시 지하로 갔다. 이번에는 자수정 지오드를 찾기 위해서. 또는 자수정 클러스터 또는 뭐라고 부르든지. 어쨌든 우리는 소리를 내는 보라색 물건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이것들 중 하나를 찾고 싶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 마법부여 구역 아래에 하나를 놓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수정 지오드를 가지려고 내 마법부여 테이블 아래. 왜냐하면 정말 멋져 보였으니까. 몇 개의 동굴을 우연히 발견한 후 주변을 채굴하면서 결국 하나를 발견했어. 그래서 모든 방해석을 가져갔어. 자수정과 다른 것들도.
매끄러운 현무암 같은 것 같아. 이 아름다운 자연적인 지오들을 파괴한 후 지표면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내 이미지로 재건 작업을 시작했어. 그리고 보라색 유리도 만들었어. 꽃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염료도 있었고 꽤 괜찮게 나왔어.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100% 지오드 마법 부여 구역을 다시 만들 거야. 아마 하드코어 시리즈에서 오케이. 이거 진짜 좋아 보이니까. 테이블이 중앙에 놓일 수 없는 걸 알아. 사이즈를 잘못 만들었거든. 여기 공간이 제한적이야 알겠지. 그래도 괜찮아 보이잖아 맞지? 중앙에 놓지 못해서 미안해 알겠지. 그래서 41일째에 요새를 찾으러 갔어. 섬 아래에 숨겨져 있었거든. 또한 거기에 도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야. 필요한 책들 다 모으고 마법 테이블을 위해 네더에서 가죽을 거래하지 않아도 되게 위쪽 동굴들을 탐험하러 다녔어. 꽤 오랜 시간 동안 구석구석 다 확인하면서 결국 조금 찾고 난 후에 물 아래 돌벽을 발견했어. 이 큰 협곡 안에서 거기로 가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 하지만 나는 안으로 들어갔어. 요새 깊숙이 들어갔어. 해골들로 가득 찬 방을 발견했어. 이곳은 몹들로 가득했어. 그래서 좋지 않은 곳이었어. 그리고 내가 왜 업적을 얻지 못했는지 궁금하다면 이곳은 사람이 만든 요새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업적이 나오지 않아. 스켈레톤들로 가득 찬 방을 처리한 후 마그마 큐브가 있는 문을 열었어. 상자가 있는 방에 갇혀 있었어. 그래서 빠르게 처리하고 포션으로 가득 찬 상자를 발견했어. 운의 포션도 있었어. 그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져가기로 했어. 야간 투시 포션을 마시고 이 끔찍한 곳을 계속 탐험했어. 끔찍한 곳이야. 봐봐. 이제 동굴거미 차례야.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워. 정말 싫어해. 그래서 이 작은 악마들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신 주변 블록을 부수기로 했어. 스포너를 부수려고. 근데 이게 진짜 난리였어. 알겠지? 근데 걔네가 나한테 몇 번 제대로 때리긴 했어. 그래도 결국 다 처리했어. 요새 벽을 여기저기 찾아본 후 조금 더 둘러보다가 도서관을 발견함. 근데 그곳에 좀비 떼가 엄청 많았음. 그래서 처리하고 아래로 뛰어내린 다음 책을 잔뜩 챙김. 그래서 책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책장을 다 만듦. 그리고 책장을 설치함. 그리고 마법을 걸고 해제하고 다시 마법을 걸어서 포춘이를 얻으려고 했어. 그리고 모루를 만들어서 곡괭이 2개를 합쳤어. 그랬더니 아주 좋은 곡괭이가 완성됐어. 그리고 남은 하루는 그런 철 곡괭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결국 실패했어. 그래서 43일째에는 경험치가 부족했어. 그래서 몹 스포너로 내려갔어. 내가 전에 찾았던 것, 밑에 허접한 몹 그라인더를 설치하려고 했어. 내가 마법 부여에 필요한 많은 경험치를 충당하려고 농장을 만들고 나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었는데 엄청난 경험치를 얻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았어. 농장에서 끝낸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철을 녹이고 잠자리에 들었어. 어쨌든 44일째, 며칠 이상한 날들이 있었어. 이제 일할 시간, 건설 시작, 2번째 링을 만들 거야. 확장할 시간. 이번엔 평범한 걸 추가하는 대신 2개의 반쪽으로 나눌 거야. 한쪽은 네더 왜곡된 생물 궁계, 다른 한쪽은 네더 크림슨 생물 궁계. 정말 멋질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건 엄청난 작업이 될 거였어. 그래서 먼저 곡괭이의 실크 터치를 얻었어. 그리고 네더로 들어갔어. 크림슨 바이옴과 왜곡된 바이옴을 찾으러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처음 찾은 건 사실 왜곡된 바이옴이었어. 그리고 바로 옆에 폐허가 된 포탈도 있었어. 하지만 거기엔 별로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넘어가서 그곳을 완전히 파헤치기 시작했어. 나무를 베었어. 바닥도 치웠고 모든 걸 다 치웠어. 모루도 가져왔어. 곡괭이를 수리하려고. 알다시피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려고. 곡괭이 내구도가 낮아질 때 어쨌든 성공적인 네더 벌목 후 집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저장했어. 그리고 다시 네더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파내기 시작함.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함.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워프드, 나일론, 그리고 워프드 로그를 섬의 절반을 완성하기 위해 모음. 그리고 크림슨 바이옴을 찾으러 떠남.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았음.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함.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이 시점에서 많은 재료를 모았어. 주로 나무. 그래서 원의 윤곽을 작업하기 시작했어. 각면에 각각의 색을 주면서. 이 원을 만드는 게 정말 헷갈렸어. 왜 계속 실수했는지 모르겠어. 바로 옆에 이미지를 두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겠어. 정말 헷갈렸어. 결국 나무를 다 놓았어. 그리고 이제 뒤틀린 것들을 놓기 시작할 시간이었어. 그리고 각 영역에 크림슨 나일론을 배치했어. 마지막으로 균류를 놓고 뼈가루를 뿌렸어. 그리고 결과물이 여기 있어. 이건 정말 멋져 보여. 정말 만족스러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쉐이더 설정 중 하나가 꺼져 있다는 걸 알았어. 그게 모든 걸 정말 좋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미안해 이제 됐어. 네더 지역 정말 멋져 아주. 만족해 잘했어. 확장 작업이 끝난 후 드디어 장비를 갖출 때가 됐어. 용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아마도 몇 마리의 위더도 함께. 그래서 다시 출발했어. 행운의 곡괭이를 들고 광산으로 내려갔어. 다이아몬드를 쌓을 준비가 됐어. 그래서 동굴 주변을 한동안 찾아봤어. 별로 아무것도 못 찾았어. 몇 개의 철과 레드스톤 말고는. 그런데 결국엔 동굴 천장에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어. 그래서 채굴하러 갔는데 세상에 여기 얼마나 많은지 봐. 엄청 많아. 이건 정말 미쳤어. 다이아몬드 광맥의 양에 대해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어쨌든 행운으로 다이아몬드 20개 얻었어. 8개 광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불평은 안 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 축하를 짧게 끝냈어. 그리고 계속 동굴과 동굴을 탐험했어. 하나 더 찾아서 4개 얻었어. 하지만 그 후에 몹들에게 얻어맞았어. 괜찮아. 몹들을 처리하고 계속 동굴을 탐험했어. 다이아몬드를 또 발견할 때까지. 철광석으로 가득 찬 동굴을 발견했어. 봐봐. 정말 많아. 그래서 전부 가져갔어. 그러다 익숙한 동굴 지역을 발견했어. 여기는 내가 전에 수정구를 부순 곳이야. 아무튼 다이아몬드 28개를 얻은 후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상으로 돌아갔어. 나머지 갑옷을 만들기 위해 도구와 함께. 이제 다이아몬드로 완전히 무장했다. 가자. 그래서 다음 하루 반 동안 좀비 스포너에서 XP를 모았다. 갑옷에 마법을 걸기 위해 용과 싸우기 전에 거기서 한참 있다가 갑옷 일부에 마법을 걸 만큼 XP를 모았다. 그리고 내 도구 몇 개, 내 검에 마법을 걸어야 했는데 잊어버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며칠 전에 얻었던 호박을 제대로 써보기로 했어. 그래서 철 골렘을 만들었어. 지난 영상에서 만든 철 골렘 이름은 가스통이었는데 오래 못 버텼어. 이번 골렘 이름은 알프레드야. 그리고 저기 저 사람 좀 봐. 물가에서 쉬고 있네.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59일째 되는 날 포션 만들기 시작할 때가 됐어. 그래서 네더워트를 가져왔어. 그리고 필요한 걸 다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즉시 회복이 필요했어. 느린 낙하와 속도도. 근데 이번엔 이미 가지고 있었어. 점프 부스트와 힘의 포션도 있음. 그래서 이 드래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모두 업그레이드하고 준비 완료. 이제 드래곤을 죽일 준비가 됨. 다음 날 다시 요새로 내려감. 포탈방으로 향함. 점프하고 모든 기둥을 맞춤. 꽤 빠르고 정확하게 맞춤. 이건 나한테 큰 변화임. 어차피 나는 자주 명중하지 못하니까. 이제 용을 죽일 때가 되었고 세상에 이 녀석은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활로 몇 번이나 맞췄는데 그가 착지하려고 할 때마다 몇 초 후에 날아가 버렸어. 하지만 결국 좋은 타격을 몇 번 넣었고 엔더맨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 그 불편함을 처리한 후에 용을 끝장냈어. 그리고 외곽 섬들로 여행을 시작했어. 이제 엘리트라를 찾으러. 이건 항상 도박이야. 도시를 찾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 배가 있는 도시를 말이야.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았어. 포탈 바로 옆에 도시가 있었어. 꽤 큰 도시였어.
그래서 다리를 놓고 도시로 갔어. 쉴커를 처리하며 달렸다. 그리고 도시 깊숙이 더 들어갔다. 그 달콤한 전리품을 위해 결국 그냥 괜찮았다. 그리고 배로 향했다. 전리품과 엘리트라를 챙겼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내 물건을 훔쳐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끝에 있는 동안 사실 나는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겼다. 멋진 약탈 3검을 얻었다. 우연히도 내가 4개의 비콘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칼을 들고 네더로 다시 갔어. 운빨 포션도 챙겼어.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난동을 부렸어. 위더 스켈레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모았어. 운빨 3짜리 칼을 들고 있어도 이건 정말 오래 걸렸어. 첫 번째 머리를 얻는데 10분 걸렸고 그 이후로는 그냥 그들은 정말 드물었어. 하지만 결국 1시간 반 정도 후에 아니면 순수한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더 지나서 드디어 충분한 해골을 모았어. 그래서 소울 샌드를 좀 가져왔어. 그리고 끝으로 향했어. 그리고 나서 100% 합법적으로 그들을 죽였어. 그냥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이야. 이게 훨씬 빨리 죽이는 방법. 해골을 모으느라 1시간 보냈어. 정당하게 죽일 힘이 없어. 댓글에 의견 남겨줘. 이걸 정당화해줘. 어쨌든 정당화가 필요해. 위더를 다 죽인 후에 여분의 로비를 챙겼어. 엔더 기둥 중 하나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비콘을 만들었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집 아래에 메가 비콘을 만드는 거. 집 아래에. 하지만 철이 부족해.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맞아. 70일째는 철채구라는 날이라는 뜻.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에 지나쳤던 철광석을 채굴했어. 철이 필요 없을 때 철을 챙긴 후 전부 녹였어. 그리고 용광로를 더 만들어야 했어. 용광로를 가져온 양을 처리하려고. 철이 많았지만 그 후에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금방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깨달았어. 완전한 걸 만드는 건 얼마나 많은 철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4개의 비콘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양. 그래서 반만 만들기로 했고 결과가 꽤 만족스러워. 정말 좋아 보이는데 71일째에 저장 문제가 꽤 심각해졌어. 모든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나는 깔끔하고 정리된 저장 공간을 좋아해. 그래서 작은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 광산 옆에 내 물건을 보관할 공간으로 사용할 곳. 이런 스타일의 건축은 처음 해봐. 껍질 벗긴 통나무를 기둥으로 쓰는 방식으로. 가이드 없이. 근데 꽤 잘 나온 것 같아. 건축 실력이 확실히 늘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만족스러워. 어쨌든 건축이 끝난 후에 상자를 몇 개 만들고 각각 테마를 정했어. 그렇게 부른다면 아이템 액자 추가했어. 결과는 이거야. 꽤 괜찮아 보여. 어쨌든 지루한 것들 정리한 후 예를 들면 저장소, 엔드섬을 추가하고 싶었어. 내 지역 주변에 바깥 원 사이에 더 많은 장식을 추가하려고. 그래서 엔드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곳을 완전히 부수기 시작했어. 그리고 실크 터치도 시도해봤어. 코러스 과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공했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심으면 자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알아내게 될 것 같아. 필요한 자원과 재료를 다 챙긴 후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섬들 추가 작업을 시작했어. 다양한 크기로 위에 코러스 과일을 올려놨어.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꽤 빨리 자라고 스스로 자라. 그래서 어쨌든 좋고 모든 섬을 완료한 후 네더로 돌아가서 글로우스톤을 가져왔어. 그렇게 하면 물 아래를 밝힐 수 있어. 섬에서 정말 돋보이게 만들 수 있어. 더 나아 보이게 하고. 그리고 붐. 이게 5일간의 힘든 작업의 결과야. 그리고 이 영상은 건축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었어. 100일 동안 이번에는 그래도 즐겼으면 좋겠어. 82일째 아침에 일어나서 끝에서 얻은 삽을 현재의 삽과 결합하려고 했어. 효율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시간 낭비였어. 그래서 그냥 경험치를 아끼고 하지 않았어. 다시 모래를 엄청나게 모았어. 유리를 만들고 싶어서. 보라색이나 자주색 유리를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고 싶어서.
물의 위층을 덮고 싶었어. 앤드 섬 주변을 보라색 유리로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반짝이고 보라색으로 빛나게.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만들려고. 물속으로 들어갔어. 가능한 한 많은 모래를 가져가고, 문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문을 사용하고,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호흡이나 수중 친화력 덕분에 어느 쪽이든 너도 좋아할 거야. 어쨌든 더 많은 모래를 가져온 후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두 유리로 녹이기 시작했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하지만 용광로가 작동하는 동안 나는 최대한 많은 자홍색 염료를 만들기 시작했어. 정말 많은 꽃을 부쉈어. 그래도 뭐. 어쨌든 청금석이 많아서 다행이야. 염료를 만들었고 유리에 추가했어.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용광로 작업과 꽃을 부수는 날들이 지나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배치할 시간이 왔어. 아름다운 자주색 유리 그래서 작업을 시작했고 꽤 많은 진전을 이뤘어. 하지만 과정 중에 확실히 더 많은 모래가 필요했어. 사실 훨씬 더 많이 다이아몬드 사브라잇. 하지만 결국 우리는 끝냈어. 그리고 내가 사용한 세이더로. 이것은 정말 멋져 보여. 정말 반짝이고 빛나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투자한 시간이 확실히 가치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100일 동안 꽤 멀리 왔어. 그리고 멋진 건축물들을 만들었어. 하지만 아직 다이아몬드 갑옷만 있어. 그래서 곡괭이를 수리했고 이제 미친 네더라이트 채굴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네더라이트 채굴 수풀이 시작. 가자 하지만 아니야. 내가 네더로 들어갔어. 네더라이트를 얻으려고 했어. 여기저기 막 채굴하면서. 하지만 곡괭이가 거의 부서질 뻔했어. 고대 잔해를 전혀 못 찾았거든. 하지만 수리한 후에 네더를 좀 더 파헤쳤어. 결국 꽤 빨리 찾았어. 하지만 12개만 찾기로 했어. 왜냐하면 다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데는 충분하니까. 집에 가서 다 재련했어. 곡괭이를 수리했어. 그리고 네더라이트 흉갑을 만들었다. 그리고 레깅스와 다이아몬드 곡괭이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94일째 날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꽤 모험심이 생겼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 항해를 시작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난파선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어떤 땅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무엇을 찾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희망적으로 멋진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참을 항해한 후에 드디어 내 섬이 아닌 땅을 발견했다. 그래서 배를 해변에 올려놨다. 내가 난파선이나 땅을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아니면 그냥 땅 위에 난파선은 어때? 봐봐. 저거 괜찮아 보이지? 어쨌든 배를 털고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새로 발견한 땅을 계속 탐험했다. 하지만 한참을 걸은 후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아무것도 없었다. 생명도 없고 구조물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무가 거의 없었어. 정말 으스스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망가진 포탈도 찾았어. 거기에 낚싯대가 있었는데 그 후에 좀 더 탐험을 했어.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커. 근데 너무 비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구조물들이 있었어.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템도 있었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상황을 더 이상하게 만들었어. 밤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 그래서 배로 돌아가서 집으로 향했어. 그리고 사실 95일째 아침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 하지만 섬에 돌아왔을 때 사실 우리가 만든 것들을 둘러보기로 했어. 정말 감명받았어. 사실 멈춰서 본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 와우. 정말 기쁘고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함. 지도를 많이 만들기로 함. 전시판 같은 걸 만들기로 함. 내 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보기 위해. 이걸 봐봐. 꽤 괜찮아 보임. 새의 눈으로 보면 꽤 괜찮아 보임. 지도에서 보면 아주 좋음. 어쨌든 다음 며칠 동안 광산 정리 작업에 집중하기로 함. 주변에 돌벽돌을 추가하고 계단 아래까지 전부 깔끔해 보이도록 만듦. 섬에서 가장 보기 안 좋았던 곳이라서 현재 상태로는 괜찮음.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이번엔 꽤 외로운 모험이었음. 그래서 모든 철을 사용하기로 결정함. 아이언 골렘을 만들고
그것들로 군대를 만들었어.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내 유일한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아마 벌들이 전에 죽었을 거야. 어쨌든 드디어 불꽃놀이를 만들었어. 그리고 엘리트라를 사용해서 내 섬을 위에서 내려다봤어. 처음으로. 그리고 정말 만족스러웠어. 그리고 우리가 또 100일을 살아남았다는 것도 정말 기뻤어. 이번에는 고립된 외로운 작은 생존섬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작은 흙바닥에서 이 거대한 활기찬 섬을 가지게 되었어. 정말 감명받았어.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정말 친절하게도 좋아요와 구독을 고려해줘. 정말 큰 의미가 될 거야. 그리고 꼭 좋아. 체크아웃에서 파퍼스 코드로 30% 할인 잊지 마. 좋아. 좋은 거 좀 챙겨. 25일까지야. 영상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하고 싶다면 비하인드 씬 내용도 보고 쿠키 하나 무료로 받고 싶다면 트위터에서 나를 팔로우해. 내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드와 텍스처 팩, 그리고 리소스 팩, 쉐이더와 모든 걸 알고 싶다면 그럼 디스코드로 가. 거기에 다운로드 링크와 튜토리얼 목록이 있어. 어쨌든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 다음 비디오에서 모두 봐. 안녕.